부장님 오늘 명품백 최종 보고 받으셨을까요? 혹시 김건희 여사랑 최재성 목사는 불기소 처분하시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이번 주 결론 내실 건가요? 오늘 불기소 결론 낸 거 여쭤보려고. 자, 앞서서 이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혐의, 그러니까 불기소 권고. 그런데 그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는 기소 공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서로 약간 배치된 상황이 났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어제요 검찰총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두 명 모두 다 불기소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심우정 총장은 수사팀 의견 존중한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중 아니면 다음 주 중, 이번 주가 이제 오늘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예고가 되는데 뭐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다음 주 초라도 뭔가 최종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최종 결론일까 이겁니다. 홍석주 전 의원님, 검찰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 관련해서 최 목사 관련해서 뭐 경우의 수는 다 많아요. 두 건 모두 불기소 아니면 특정 한 건만 기소 아니면 모두 기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예, 저는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르면은 당연히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을까. 두 건 모두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탁금지법 상에 일단 그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그 이외에 어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제 확실히 이제 드러난 바고 수사심의 같은 경우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져서 풀이 한 150에서 300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예. 지금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그리고 최재형 씨 관련돼서는 이제 8대7로 아슬아슬하게 한 표 차이였어요. 한 그렇게 표 차이. 이제 기소 처분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참고할 사항뿐이고 결국은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본다면 이거는 당연히 불기소 처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어떤 일을 할 때일수록 더더욱 검찰이 좀 중심을 잡고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지 자꾸 이제 어떤 국민의 어떤 여론에 좀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인민재판식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법치주의를 위해서 안정성을 위해서는 더더욱 어떤 중심을 잡고 법리와 증거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예. 이원석 총장 때 너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을 끌다가 특히 마지막까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2개를 이렇게 붙이는 것은 각각 열렸어요. 예, 이거는 사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할 때마다 그 멤버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율 배반적인 어떤 결정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사실인데 왜 동일한 사안에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를 2개를 이렇게 붙였는지 마지막 퇴임할 때까지 이원석 총장이 정말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는 떠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주 소장님,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이 남은 걸로 보여요. 일단 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를 끝내고 보고를 했으니까요. 근데 두 건 모두 불기소 보고인데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번호만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지검장이 이 불기소를 했다는 거는 결국엔 김건희 여사를 결국에는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원래 기소가 주업인 검찰이 이렇게까지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건은 참 생경합니다. 예를 들어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를 보더라도 예. 결국에는 검찰은 최재형 목사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최재형 목사는 내가 청탁을 했다라는 예.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8대7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는요. 김건희 여사 무혐의다. 검찰도 김건희 여사 무혐의다. 예. 둘 다 무혐의다고 주장하는 수사심의가 당연히 만장일치로 무혐의다죠. 당시에 이원석 총장이요. 예를 들어서 수사심의에 최재형 목사를 들여다 놓고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주장을 들었다면 예. 과연 전원 일치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공고가 나왔을까요? 그거는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지검에서 이 서울지검장이 했던 것도 송경호 수사팀을 해체하고 이창수 지검장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보호하려 온 것이라는 추측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자체도 예.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다 되긴 했으나 이 임명 자체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미션이 있다 보호해라고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세우지 않을 검찰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의지도 서울지검장의 불기소 공고를 받아들일 용산이 크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죠. 사실은 뭐 이게 거부권이 행사되고 한반에 불발되고 있던데 다시 나와서 지금 최근에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인데요. 화면 좀 보시죠. 지금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지난 19일 본회의 통과됐어요. 뭐 야당이 주도해서 간 거죠. 그리고 이게 정부로 갔죠. 근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거부권 행사 이건 아직 실현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나 뭐 여당에서는 거부권 건의한다 그동안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거부권이 행사가 조만간 될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 시 뭐 빠르면 내달 초쯤에 다시 재표결 붙이겠다 이거 다시 의결하겠다. 그러니까 재의결, 재표결 시도하겠다, 추진한다 이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런데. 여당 내에서 이 재표결과 관련해서 이거는 걱정을 하는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어떤 전망을 하는 목소리인가요? 뭔가 얘기 좀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당과 용산과의 생각의 괴리가 커지면 예. 국민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당도 선거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대통령과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우리가 당이 방어하고 컨트롤하는데 또 예. 한계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예. 방어하고 뭐 컨트롤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듣기에 따라서는 향후에 이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질 때 쉽지 않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신현영 전 의원님 이거 재표결이 아직은 뭐 과정 중이니까 아직 그게 넘어가진 않았어요 재표결로 재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탈표들이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표면적인 이유는 뭐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였지만 실제로 누가 나와서 24시간 동안 김건희 여사의 그런 여러 가지 구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생각할 때 양심적으로 불합리화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거를 다들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표면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방어할 수 없는 또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있는 거고 최근에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도 언제 또 어떤 자료들이 단독으로 터질지 모르는 여러 가지 그런 아킬레스건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지금으로서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부적절한 여러 가지 활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끊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많은 상당수가 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도 있고 특히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지지했던 거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새로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특검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받겠다. 이런 모습을 김건희 여사에서는 왜 못 보여주는가. 여당이 그런 변화 쇄신의 목소리를 냈을 때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도 수많은 본물 떠시 터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맞고만 있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다. 아마 무기명 투표를 하면 이탈표들이 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정치열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최근에 주경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예. 당 내부의 분위기는 뭐 원팀으로 지금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고 그리고 전국을 정면으로 돌파하자 이런 기류가 강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방송에 나가서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막상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을 반대표를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당 의원들이 특히 여당 의원들이 야당하고 달라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기류는 보수 정당에서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저런 식으로 나오지만 막상 본회의장에서 막상 가서 뭐 이렇게 좀 찬반을 쓰라고 그렇습니다. 하면 그 표결은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뭐 지금 안철수 의원은 최상병 특검법은 자신도 찬성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철수 의원 정도 나오겠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탈하는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다. 뭐 심지어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 하자고 해서 자신이 정책위 의장까지 바꿔가면서 예.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상훈 정책위 의장마저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기류는 이탈표를 상사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이번에 표결에서 야당에 동조하는 그러한 기류는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도 국회 상황은 굉장히 좀 분주하고 만만치 않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좀 전망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